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자산 운용사였습니다. 나름 괜찮은 커리어를 자랑했었지만 비정상적인 시댁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꼬인 듯 합니다. 저는 사실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도 아이가 원하는 삶을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저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도 신세대 부모님인 것처럼 쿨하게 아이는 낳고 싶으면 낳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에서 도와줄 테니 아이를 갖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제 커리어도 아깝고 좀 더 후에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손주 봐야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육아휴직하고 아이 낳고 복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아이는 부모가 붙어서 돌봐야 좋다고 자기들이 맨날 보면 그것도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여가 저보다 낮은 남편이 아이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밥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애를 보겠나 싶어서 제가 일을 관두기로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시댁에서 도와준다고 해놓고 도와준 건 제가 정신 차리게 뺨 때려 주신 거밖에 없네요. 그래도 직장 다니는 동안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지 제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에 조금 더 얹어서 주시더라고요. 그 돈에다가 조금 더 대출받아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 20평 초반의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했습니다. 대출금리 낮은 곳 알아보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도 시댁에서는 잘 알아보라며 응원만 해주셨죠. 사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월급의 70%에다가 성과금 받는 족족 적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아이를 낳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면 서로 너무 속상할까 봐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껴 쓰고 부모님 집에 빌부터 살았더니 그래도 결혼 전에 1억을 모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 돈을 모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용도를 얘기했기에 터치는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마케팅이라는 게 원래 기본급이 짜고 상여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요새는 포화 상태라 월급 안 밀리면 고마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차가 있어서 회사에서 크게 실수만 안 하면 해고당할 위험이 있거나 그런 이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비상금이라고 그냥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은행에 넣어둬도 금리는 자꾸 낮아지기만 하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긴 해도 어쨌든 부부니까 남편에게 얘기했죠. 남편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연애할 때 제 덕분에 주식 투자로 꽤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장에서 근무하는 옛날 동료들하고 연락하면서 추천도 받고 감도 되찾을 겸 조금씩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서 비상금을 살살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은 주식으로 못 벌면 바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장이 호황이었잖아요. 저는 미국이랑 한국장에 골고루 투자해서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2억 5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서부터 1억은 안정적으로 한국 대장주 위주로 들어가고 1억은 미국 대장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5천만 원은 미친 척하고 바이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99%의 확신이 있어도 1% 때문에 누구에게도 추천 안 한 게 바이오였지만 그때는 돈 좀 버니까 눈이 돌았던 거죠. 대신 욕심 안 부리고 계산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면 칼같이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가까이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결과 5천만 원은 어느새 다시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제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온 듯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억은 전기차 관련주로 1억은 2차전지 관련주로 넣어두었더니 거의 돈 복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도 어느 날부터인지 집에 오면 다녀왔다는 인사 대신 오늘은 얼마 벌었냐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확실히 돈이 있으니까 훨씬 더 화목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가을로 넘어가면서 장이 좀 주춤하는 것 같길래 모든 주식은 대장주로 옮겨두고 당분간은 공모주 청약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남편과 같이 모은 돈이랑 합쳐서 애 중학교 가기 전에는 매매로 집 살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얘기했죠. 드디어 전세 벗어날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볼 때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한숨만 쉬고 대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나 시댁에는 얘기했을까 싶어서 시댁에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모르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추궁한 결과 남편이 저녁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큰 잘못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였는데 회사에서 다 같이 간 거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왔더라고요. 울면서까지 자기는 다른 여자 털끝도 안 건드렸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남편이 운을 띄우더라고요. 요지는 제가 주식으로 쉽게 벌길래 자기도 벌 수 있겠다 싶었다네요. 그래서 들어간 게 하필이면 코로나 관련주만 골라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하락장에 들어갔다네요. 물 타다가 결국 손절하고 다른 거 사서 물 타다가 또 손절하고 그러다 보나 70%나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이야 남편이 벌어오지만 그 돈 아끼고 아껴서 모으고 굴리고 해서 1억 2천 간신히 만든 건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돈 좀 모으게 술 좀 줄이라니까 술은 못 줄인다고 해서 몇 날 며칠을 싸우다가 결국 저라도 아끼려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커피도 약속 없을 때면 안 사 먹고 옷도 항상 매대에서 싼 거만 사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 크는 거, 돈 불어나는 거 딱 그 두 개 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애 깰까봐 소리도 못 지르겠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큰 돈을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굴렸냐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투자해서 또 불리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좀 벌었다고 자기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아니 자기도 큰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한테 몇 날 며칠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아놓고서는 왜 갑자기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그간 쌓였던 것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끼느라 정신없는데 회사 다니는 게 무슨 벼슬인 것 마냥 사회생활이라고 술 먹고 다니고 술값 내고 나한테도 안 사주는 커피를 회사에서 허구한 날 사는 거 모를 줄 알았냐고요. 그러자 저보고 그럼 네가 회사 다니지 그랬냐고?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닌다고 했는데 잘난 니네 집구석에서 도와준다고 나보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고. 근데 뭘 도와줬냐고 따졌습니다. 막말로 돈도 내가 너보다 잘 벌었는데 시댁 믿고 그만뒀다가 내 인생만 꼬인 거 아니냐고 했더니 부모님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발끈하더라고요. 정말 어이도 없고 꼴도 보기 싫어서 아이방 가서 아이랑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상종도 안 하고 지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쯤이었을 거예요.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설마 지가 돈 말아먹은 거를 시댁에 얘기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냥 평소처럼 밥 먹으러 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했나 보다 이제 도와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문 닫자마자 제 따귀를 때리시는데 아픈 것보다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저한테 아주 인상 깊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디 여자가 돈 좀 번다고 남자한테 유세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가 세니까 남자가 밖에 나가서 길을 못 피는 거라고 여자면 여자답게 고분고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이 뚝 떨어졌었는데 시어머니 한 방에 명쾌하게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지지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빠는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난리시네요. 다행히 우리 아이는 아빠는 안 찾네요. 엄마 울리는 할머니에 안 놀아주는 아빠, 아이 입장에서도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면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카톡으로 시모랑 남편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욱해서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미친 듯이 연락 오더라고요. 하지만 뺨 한 대 맞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왜 9년 가까운 시간을 저런 집구석으리에 허송세월 보냈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친정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소송 준비 중입니다. 저 몰래 같이 모은 돈 날린 것부터 해서 뜯어낼 수 있는 만큼 다 뜯어낼 거예요. 그동안 날려버린 제 시간도 가능한 최대한 보상받으려고요. 결혼 전에 다들 일반인인 척 연기하고 결혼만 하면 왜들 저렇게 사이코로 돌변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